손발이 시리고 통증을 호소하는 수족냉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아파요, 애려요, 쓰라려요, 상처 난 것처럼. 약간의 상처가 났는데 그게 괴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색깔도 이쪽과 틀리잖아요. 무심코 넘겼다간 괴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수족냉증. 적절한 체온 관리가 여느 때보다 시급하다. 일본인들의 새로운 건강법, 체온 면역요법. 체온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인다. 고온의 열로 통증 없이 암을 줄이는 새로운 암 치료의 현장. 환자가 가장 안전하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낼 수 있다면 그건 가장 좋은 치료법이죠. 자율신경계를 조절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내 몸 안의 면역 파수꾼 체온. 생명의 온도 36.5도를 지키기 위한 체온 유지 비법. 열이 몸을 살린다. 체온 면역. 지난 1월 폭설과 이상 한파 등 기상재해가 전 세계를 덮으면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따뜻한 나라 인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인도에서는 이상 한파로 인해 무려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 인도의 기온이 영상 12도에서 13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의 기온에서도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36.5도를 생명 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온도 36.5도. 과연 체온에 담긴 생로병사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경기도 화성의 한 식품 가공 공장. 콩나물 세척 작업이 한창이다. 올해 27살의 최원용 씨. 직업의 특성상 영하의 날씨에도 항상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일을 해야 한다. 기계 세척으로 작업을 마무리하는 최원용 씨.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가운 물을 만지다 보면 손은 붉다 못해 보랏빛으로 변해 있기 일쑤다. 그리고 참기 힘든 통증이 찾아온다. 망치로 맞은 것처럼요. 손이 저리고요. 집으로 돌아온 최원용 씨. 직접 만든 눈썰매에 아이들을 태우고 신나게 눈밭을 달린다. 좋아. 안 가르쳐줘. 차가운 날씨에 맨손으로 아이들과 놀아주다 보면 손은 꽁꽁 얼어버린다. 하지만 아이들 재롱에 함께 웃고 장난치다 보면 손의 통증도 잠시 잊게 된다. 비식을 하잖아. 집 안으로 들어와 차 한 잔으로 몸을 녹이는 최원영 씨. 계속해서 손을 주무른다. 시리고 묵직한 통증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기 위해서다. 17살, 18살 때부터 손가락 하나하나가 좀 날씨 추우면 마비같이 좀 왔어요. 감각이 없다가 그다음 20살 지나서부터 통증이 온 것 같아요. 지금 한 1년 가까이 됐고요. 증상 그 전부터 있었어요. 겨울만 있었는데. 예. 한번 해볼까요? 지난 10년 동안 겨울만 되면 유난히 손이 시리고 아팠다는 최원영 씨. 그 원인은 무엇일까?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한 최원영 씨의 체온. 다른 부위는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반면 손은 연두색에 가까운 노란색을 띠고 있다. 손끝의 온도는 21도 정도. 발끝의 온도 역시 21도 정도. 손과 발의 온도가 유난히 낮게 나타났다.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됐다. 얼음물에 5분 동안 한쪽 손을 담근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부위의 온도와 혈류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혈액의 흐름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 동위원소가 이용된다. 최초 주사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그 혈류량을 측정을 한번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액이 완전히 온몸을 순환했을 때의 상태에서 두 번째 촬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지연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얼음물에 손을 담근 지 2시간 후 다시 손의 혈류량을 측정하는 최원영 씨. 그런데 화면에서 양손의 모습이 아주 희미하게 나타난다. 레이노이드 증후군이다. 그 원래 이제 레이노이드 병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걸 모르고 이제 지금같이 저런 안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냉장실에서 좀 오래 일하면 뭐 아무리 정상인이라도 그 증상이 다 오는데 더더욱이 안 좋은 데서 지금 손 뭐 거의 얼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통증도 심할 거예요. 이쪽에는 손가락 끝까지, 왼쪽은 잘 들어가는. 오른쪽 손의 혈류가 거의 보이지 않는 사진. 최병태 씨는 지난 3년 동안 레이노이드 증후군을 알아왔다. 최병태 씨의 혈관 조형술 영상. 손가락과 이어진 한쪽 혈관이 아예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 손개 3개가 이제 그 핏기가 없으면서 이제 저리기 시작하죠. 그 의사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수술까지도 하면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아직 수술할 그 시기가 아직 안 돼서 못했게 됐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또 다른 환자. 그녀 역시 방사선 동위원소 검사를 통해 레이노이드 증후군을 진단받았다. 주된 증상은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거나 주위의 온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피부가 울긋불긋하게 변한다는 것. 네, 이렇게 변하잖아요. 보이세요? 네. 레이노이드 증후군은 이제 한마디로 그 외부 온도에 민감해가지고 손발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과도하게 수축이 돼서 말단부까지 피가 잘 안 내려가서 뭐 색깔이 심하게 변한다든지 뭐 통증이 온다든지 견디기 어려운 상태를 레이노이드 증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의 혈관외과 대기실. 올해 58살의 윤병희 씨는 레이노이드 증후군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다. 드셨거든요. 증상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차가움에 노출돼도 조금 좋아지셨나요? 네. 네. 아기 낳고 나서부터 그전에는 손발이 그냥 차가워도 그냥 손발이 차가운가 보다만 했지 그런 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첫 아기 낳고서부터 저리고 그런 게 차츰 더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야중에는 이제 동상 걸린 것 마냥 띵띵 붓고 이게 혈색이 안 돌더라고요. 그래서 혈색이 안 돌았는데 끝에 이제 약간의 상처가 났는데 그게 괴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여기 이렇게 여러 군데 수술 자국이 눈에 띄는 윤병희 씨의 손. 레이노이드 증후군으로 인해 손가락이 괴사되기 시작했고 결국 집게 손가락 한 마디를 절단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분은 그 일반적으로 레이노이드 증후군 있는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은 뭐 손이 차갑다라든가 아니면은 차가운 물에 들어갔을 때 아프다 이 정도인데 이분은 그거를 넘어서 손가락이 괴사됐던 분이었었어요. 괴사로까지 이어지는 레이노이드 증후군. 우리 몸이 외부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혈관이 지나치게 수축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리 현상이다.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기준 온도, 즉 체온을 설정하는 곳은 우리 뇌의 시상하부다. 우리 몸은 36.5도라는 기준 온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을 갖고 있다. 주위의 온도 변화에 따라 체온이 상승하면 시상하부의 명령에 따라 우리 몸은 땀을 통해 열을 발산시킨다. 이때 말초 혈관들이 확장되면서 혈류의 양이 증가하고 혈류를 통해 전달된 체온을 외부로 배출시키게 된다. 반대로 주위의 온도가 낮아져 체온이 떨어지면